The United States imports almost no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and won't be taking any in the future. We don't need it. We haven't needed it, and we don't need it. We've beaten and completely decimated Iran. They are 이 발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대국민 담화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미국이 원유를 수입을 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필요가 없고 앞으로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2026년 4월 3일 금요일 오늘은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발언인데 요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당연히 기사가 됐죠. 네, 야후 파이낸스에서 나온 기사고요. 우리는 완전히 중동으로부터 독립적이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결론은 지금 미국이 이미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인데요. 미국 유전업체들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약 100조 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100조 원의 추가 이익이에요. 기존의 이익에 더해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100조 원의 추가 이익이 예상이 된다.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결국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재개통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철수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런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트럼프의 발언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나왔던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있든 뚫려있든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우리 할 일을 하고 이란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말인데요. 트럼프의 말대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들고 들어오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거는 맞죠. 이 말은 맞는데 그 반은 틀렸다는 건 뭐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천연가스도 왔다 갔다 하고요. 천연가스의 부산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천연가스의 이동이 막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 천연가스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물질 중에 에탄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에탄을 정제를 하면 에틸렌이 나오는데 이 에틸렌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주 원료입니다. 미국도 결국은 플라스틱으로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잖아요. 이 에틸렌 공급이 차질이 생기면서 에틸렌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가 4월 1일자 기사예요. 이 뉴스위크에서 나온 건데 물병 플라스틱 통에 든 물 있죠. 이 물의 가격이 이제 오를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미 보시면 중동 국가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올랐다라고 나와 있고요. 아직 미국은 플라스틱 병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코스트코나 다른 슈퍼마켓을 가도 페트에 들어있는 물 가격은 오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에 되게 연관이 깊은 나라들은 이런 플라스틱 관련 상품들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결국은 미국도 여기에서 안전하지 못해요. 미국도 결국은 이 플라스틱 관련 상품들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이 물만 오르냐? 아니죠. 플라스틱이 요새 안 쓰이는 곳이 없죠. 화장품 케이스에도 쓰여요. 화장품 케이스에. 4월 1일 로이터의 보도인데 이란 전쟁이 이 뷰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화장품들이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서 나오잖아요. 그러니 용기 가격이 올라가니 화장품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플라스틱이 또 어디에 많이 쓰이죠? 의료에 많이 쓰이잖아요. 일회용품, 주사기 이런 데 많이 쓰이니까 주사기, 수액, 백도 모르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다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이미 오늘 한국 기사에도 보니까 그런 플라스틱 주사기나 이런 용품, 의료용품들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랑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관점에서 본다면 반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여기에서 생기는 물류의 차질, 여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들만큼 바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죠.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나라가 크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고 재고도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처럼 이렇게 가격이 큰 폭으로 빨리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물류 이동이 막히면 여기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말을 왜 했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미국의 출구 전략이죠. 호르무즈 해협의 그 운행 재개와는 우리는 거기 물류랑은 상관없이 우리는 이란 전쟁을 끝낼 거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고요. 어제 그 대국민 담화에서 또 나왔죠. 2주, 3주. 물론 이 금융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아시아의 금융시장은 그때 열려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란을 더 세게 때릴 거다라는 이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언론들도 다 거기에 집중을 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말이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이미 이번 주 월요일부터 2, 3주 내에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를 단순히 반복한 것뿐인데 우리는 좀 더 세게 때릴 거다라는 이 표현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 시장이 좀 겁을 먹은 거죠.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2, 3주 내에 끝날 거다. 그 2, 3주가 어떤 기간이냐? 처음 이란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란 전쟁 4주에서 6주 정도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어요. 이번 주가 이제 5주 차잖아요. 근데 여기서 2주, 3주기 때문에 토탈 기간을 합쳐보면 한 6주, 7주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한 1주 정도가 된 거예요.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수입을 하는 국가들은 지금 할 일이 두 개다. 그러니까 하나는 너희들이 원유 수송선, 이제 유조선들을 보호해라. 너희들 군대를 파견해서 보호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원유를 사라. 이거죠. 굉장히 큽니다. 이 영상에서도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결국은 트럼프의 빅픽처는 제 생각에는 미국이 여태까지 암묵적으로 보호를 해왔던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이제 미국은 손 뗀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불안정하면 우리 미국에서 원유를 사가라. 결국은 미국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계산이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백악관의 높은 자리에 있는 보좌진들 머릿속에는 이러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고 지금 또 뭐 지상군이 아직 이란 주변에 막 많이 있잖아요. 공수부대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요. 이 지상군을 2, 3주 내에 투입을 할 거다 말 거다라는 말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하나 뭐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멀리 나가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한 건데 이게 3월 29일에 보도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보면은 트럼프는 지상군 투입을 해서 이란의 우라늄을 가져올 작전을 고려하고 있다 내용이. 이번 이 이란 폭격 이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죠. 나는 이란의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이란에서 미국의 적대적인 정권의 우리는 용납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개는 이미 뭐 어느 정도는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라늄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란은 다시 핵무기를 만들어낼 야망이 있다 그러면 이 우라늄을 사용을 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라늄을 확보하는 게 결국은 이란의 핵무기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꺾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만들 원료가 없으면 핵무기를 아무리 만들 기술이 있다고 해도 핵무기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라늄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은 공군 폭격 미사일 쏴서 이걸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런 작전에 대한 고려를 할 시간을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요새 다 인공지능 하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인공지능이 결국은 전력 싸움의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큰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발전소를 많이 짓죠. 가장 짓기 쉬운 발전소, 석탄 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어요. 전력을 엄청나게 뽑아내고 있는데 미국은 뭐 그게 좀 여의치 않으니까 미국은 원자력에 굉장히 크게 의지를 하고 있죠. 지금 개발하는
기술도 그렇고 SMR, 소형 모듈러 원자로도 그렇고 차세대 원전들 이런 것도 미국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려면은 원자력의 주 에너지인 우라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도 우라늄이 부족해요. 이것도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보시면은 원전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가 우라늄의 공급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쓸 우라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란이 가지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이게 거의 한 방에 해결됩니다. 핵무기용으로 가지고 있던 고농축 우라늄을 원자력 발전용으로 저농축이나 요새 SMR이라고 하죠. 그 소형 모듈러 원자로 얘네들은 이제 저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헤일루라고 해요. HALEU. 이 헤일루라는 원료를 쓰는데 이것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우라늄은 고농축으로 농축하는 기술이 어렵지 이 낮은 농도로 희석하는 거는 이미 미국은 이걸 하고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 러시아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들여와서 미국에서 희석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로 쓰고 있어요. 러시아의 그런 고농축 우라늄을 어디서 났냐?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 때 핵무기를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런 핵무기들을 해체시켜서 안에 있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한테 다 팔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요. 미국도 어차피 우라늄이 부족하니까 미국도 러시아 거를 들여와서 원자력 발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부자진들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이랑 미국이랑은 상관없으니까 우리랑은 상관없이 미국은 이란 전쟁을 끝내겠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국가들이 거기에서 통행을 하든 뭐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하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란이 미국한테 요구했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죠?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달라라는 게 이란의 요구사항이었죠. 그러면 미국은 이러면 돼요. 오케이, 우리 물러나고 너희가 얘기하는 거 인정해 줄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너희들이 통행료 걷어. 대신 그걸 달러로 걷어야 돼. 그리고 지나가는 유조선에 들어있는 원유들 또한 달러로 거래한 유조선에 한해서 우리가 통행세를 걷는 걸 인정해줄게. 이렇게 되면 이란은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돈을 다 이란이 가져가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딜입니다. 명분도 굉장히 좋고요. 9천만 이란 국민들한테 와 내가 이런 협상을 통해서 우리 이란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엄청난 돈을 우리가 받게 생겼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이게 절대 손해보는 딜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아시아 국가들 해봤자 중국, 한국, 일본이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세 국가인데 중국은 옆에 따로 두고요. 한국, 일본은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이런 원유 수입이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이랑 일본은 미국에 있는 원유를 많이 사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백악관이 알래스카 이제 유전, 송유관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투자도 일본이랑 한국한테 얻어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 기사에서 봤듯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지금 다시 짜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국이 지금 1위 에너지 수출국이죠. 그런데 이 영향력을 더 강하게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더 강하게.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달러의 강세, 이번 주에 어마어마했죠. 원달러 환율이 1530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사건이 났던 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환율 자체는 오른 거죠. 이게 아마 이런 큰 그림도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워낙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권장하는 비축유죠. 전략 비축유의 그 사용 기간이 90일인데 한국은 90일에 딱 맞춰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원유 공급이 끊긴다, 원유 수입이 끊긴다 그러면은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권장한 90일치의 원유만 딱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이거의 거의 3배에 가까운 260일치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어요.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 한 대의 유조선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205 이상을 버틸 수가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일본은.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졌던 거예요. 물론 일본 엔화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한국은 그만큼 더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굉장히 올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되게 뭐 많은 말을 여기저기서 했는데 결국은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재편이 지금 시작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만약에 이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제 남은 2, 3주 기간 동안에 만약에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우라늄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안 한다. 그러면 미국이 이란의 원유 시설을 폭격하겠죠. 그러면은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원유는 가격이 올라요.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미국은 11월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불리해질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히든카드가 있죠. 네. 제 영상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0조 원이 넘는 추가 이익을 미국 정유업체들이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미국은 세금 환급을 통해서 아니면 뭐 특별한 코로나 때 했던 체크 발행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한테 미국 텍스페이어들, 미국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000달러, 2,000달러씩 받아가지고 그러면 뭐 좋죠. 인플레이션 오르면 뭐 어때? 내가 2,000달러 생겼으니까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00달러로 2년, 3년, 뭐 100년, 만년 버티진 못하지만 어찌됐던 급등한 원유 가격이 내릴 때까지 일정 기간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충분한 버퍼가 되는 거죠. 이런 버퍼를 정부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 전쟁, 제 생각에는 미국이 지금 모르겠어요. 한국 언론들은 특히 미국 이런 뭐 백악관 이런 쪽이 지금 좀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왜냐면 저도 한국 뉴스를 보거든요. 이쪽으로 좀 많이 좀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 생각은 좀 많이 달라요. 미국 현지에서 느끼는 거는 약간 좀 온도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이번 전쟁 나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 보좌진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되게 어설프게 뭐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처럼 어설프게 뭐 말을 바꿨다 뭐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지는 다 생각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플랜 B가 있고 플랜 B가 안 되면 플랜 C가 있고 플랜 C가 안 되면 플랜 D가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거에 대한 백업 플랜이 다 존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랜 C, D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이란 전쟁은 이래저래 잡음도 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미국의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 한 2, 3주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의 2, 3주가 이번 이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고요. 2, 3주 동안 지상군 투입이 결정이 되는지, 지상군 투입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 지상군 투입의 목표가 뭔지를 좀 더 알게 된다 그러면은 이란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구상하고 있는 큰 그림에 대한 힌트를 좀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 전쟁, 이란 전쟁은 미국의 뭐 물론 뭐 미국의 너무너무 미국이 생각한 대로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다 흘러가고 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자체가 지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죠. 오르긴 했지만 이거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미국 정부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보여드릴 사진은 아무래도 미국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 오늘은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USS 미드웨이라는 항공모함인데 퇴역을 했어요. 이제 퇴역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항공모함이에요. 엄청 오래됐죠. 1945년도에 취역을 한 항공모함인데 되게 그때 만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큰데 요즘 나오는 항공모함은 이거보다 뭐 훨씬 크니 미국의 힘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샌디에고 가시면은 여기 저희가 갔을 때
거의 한 4시간, 5시간은 있었어요. 이 안에 볼 게 되게 많아요. 볼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재밌어요. 스케줄을 짜실 때 여기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배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리콘밸리 만물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